이거 멈췄네요. 네. 같이 성장, 같이 성장. 함께 성장을 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덴탈기기 파트너 강사 김영미입니다. 오늘도 진료를 끝내고 이 시간까지 우리 치과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우선 강사로는 구글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치과 업무를 위해서 치과 관리랑 그리고 문서 관리 파트를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있고요. 현재는 17년 차 치과 위생사고요. 이제 18년 차가 되네요. 한 달 뒤면. 치과 안에서는 시스템 교육이랑 시스템이랑 교육, 경영 이런 걸 주 업무로 하는 치과 살림하는 여자 총괄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관 기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들 연관 기획들은 하시고 계시거나 하시고 싶어서 들어오셨겠죠? 아마 보니까 고수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뭐 문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을 테고, 사실 툭 치면 계획이나 아이디어들이 우수수 튀어나올 것 같은데, 저는 기록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서화시켜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치과 한 해의 성공 여부는 사실 연초에 연간 계획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획만 하고 실행을 옮기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내가 해왔던 업무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 아쉬울 거고. 그래서 우리 일 잘하는 직원들, 뭐 선수 실장님들 도대체 어떻게 한 해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을까? 오늘 그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연간 기획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는 치과와 하지 않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하는 치과와 하지 않는 치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나도 좋고 치과도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직접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매일매일 기록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동안 내가 수행한 업무들을, 이 업무들을 기록을 하는 것들은 이게 바로 업무 보고서이자 나중에는 제 커리어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거 시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사전 답변에, 질문에 있었었는데, 아이젠하워의 시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미국 34대 대통령으로 시간 관리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급하고 중요한, 그리고 급하지 않고 중요한, 그리고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하건 급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느라 불필요하게 바쁠 필요는 없겠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에 집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거는 시간을 때우는 일일 뿐이고, 이런 일은 쳐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한다. 그래서 대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급하지 않은 일은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번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목표에 포커스를 두고, 뭐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사업을,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일 거고, 개인에게는 자기 개발, 미래 저축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45세에 탈치과를 하고, CEO를 나중에는 하고, 50세에 은퇴를 해서 출판을 하고,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문서 곳곳에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최대한 넣어서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 후에 업무 관리표를 띄우고, 할 일을 정리하면서 업무 관리를 하다 보면 훨씬 정리도 잘 되고 업무 처리도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한번 문서 관리를 해봐도 좋고 업무 처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집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내려놓고 버리기 이런 거를 정말 잘 해야 하는데 일 잘하는 실장님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죠.
일을 시킨다라기보다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업무를 잘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고 아마 잘 나누고 계실 거예요. 거래처 계약 같은 것들은 보면은 우리 실장님들이 훨씬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원장님들보다 잘 받아내실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끼워서 잘 받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실장님한테 넘겨야 하는 업무, 그리고 실장님들도 역량 있는 친구들에게 내려놔야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위임하시고 하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 실장님들은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치는 굉장히 높다는 거,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 뒤쪽에서 하나씩 찝어보긴 할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연간 기획을 세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활용하면 되는지 보여주는 시트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서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 그래서, P도 J처럼 일을 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P도 J도 모두 필요한 계획적 유연함이 필요하다.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 다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성격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게 정말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J는 좀 P를 갖춰보고 P도 좀 J를 좀 갖춰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게 없었던 우발적인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피해 유연함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치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더 좋은 구성원, 리더, 중간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기획 강의를 하고 계획을 짜야 하니까 제이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연간 기획이라는 걸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계획을 하는 이유는 뭐고 하는 치과와 하지 않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건데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관리를 하듯이 최고의 업무 효율과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연간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이란 뭘까?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기획? 계획? 뭐지? 응. 그래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기획은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을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치과는 24년 한 해 우리 치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과 목표를 세우고 기획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성과를 가져올 새로운 업무,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들은 잘 정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서 계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과에서 하는 기획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매출 상승을 위한 기획이나 마케팅 기획, 뭐 환자 관리 기획, 뭐 물론 마케팅, 환자 모두 매출 상승에 속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출 상승은 기존의 것들은 좀 더 디벨롭 시켜보거나 그중에 매출이 저조한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보고 뭐 수가 조정이라든지 저조한 파트는 뭐 통계 분석을 해서 좀 파악도 하고 챙겨볼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개원 확장 치과라면은 새로운 파이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치과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소아치과인데 이런 기획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원장님 일반 진료만 하다가 교정 잘 하시니까 이제 교정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끌어내와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금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었어요. 불소 프로그램, 치면 세마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다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본인의 치과에 원장님이 장점이 뭔지, 뭐 특화된 부분이 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뭐 이런 기존의 것들을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기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는 당연히 환자 유입을 위한 기획을 해야겠죠. 이제 팔로우를 끌어내야 되겠죠. 팔로우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유행을 파악을 하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쇼츠, 쇼폼 이런 거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직원 채용도 요즘은 그냥 뭐 덴탈 잡에 올린다고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좋은 복지, 비슷한 복지로 올리기 때문에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맞아요. 직원 채용이 너무 어렵죠. 한번 해보고, 저도 이제 직원 채용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고 했는데, 쉽진 않지만 그런 기획들도 해보고. 그리고 뭐 환자 이벤트나
뭐 환자를 위한 이벤트나 행사도 있을 텐데 매번 하던 부분들도 해보던 부분들도 조금 새롭게 한번 기획해봐도 좋겠죠. 뭐 요즘 뭐 명절 VIP 뭐 월별 이슈 이런 것들은 다 꼭 챙겨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본 건데 나가서니까 채용. 6년차 실장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부끄러운데 쉬운 거, 토론, 먹는 거. 이거는 저희 병원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고 성공 사랑해요. 네. 여기는 이제 고연자 너무 뭐 10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이게 많으신 분으로서 또 성인식감 네. 저렇게 한 번씩 실장 돼야 돼요. 저렇게 놀림 받고. 어, 저거는 제가 채용을 위해서 한번 해봤던 건데, 제가 이 병원 처음에 왔을 때 직원 채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 많이 하니까 사실 더 길게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짧게 제가 한번 편집해보시라고 한번 편집을 해본 건데, 저거를 하고 8개월 동안 이력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던 게 2달 동안 한 13개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저렇게 재미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리고 저 영상에 이제 풀 영상에 보면은 왜 소아치과에 기피하는 치과 위생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나 이제 그렇지만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고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치과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했는데 진짜 치과 위생사들이 진짜 많이 그때 이력서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근데 약발 떨어졌는데 지금 새로 찍어야 돼. 이게 봤던 분들이 다 보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업데이트도 계속 같은 걸 쓸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 진짜 그 후에 이게 좀 재미 좀 봐가지고 사실 여기 CT의 조회수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이제 원장님이랑 그럼 환자 정보도 해서 환자 유입도 시켜보자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너무 모를 때 진행을 했던 거여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냥 지금은 저렇게 그냥 저희 감상용으로 남아있고 요즘은 쇼츠랑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있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 유치를 위해서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도 기획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 불소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법적인 안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뭐 원내 포스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비수기 성수기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볼 수 있게 몇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뭐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케팅 요즘 많이 하고 외부에 많이 맡길 수 있는데 저는 꼭 실장님들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잘하지 않아도 원내에서 하는 건 잘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효과도 괜찮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줄 알아야 외부의 기획을 맡기더라도 이제 그걸 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사실 안 되는 거 막 이것저것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막 주변에서 누군가 너무 미련하게 너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실패해도 또 그 실패 과정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이 있으니까 결국 그 끝은 성공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도전들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된 내용들을 맞춰서 우리는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겠죠. 기획을 토대로 좀 세부적인 맞춤 업무를 짜줘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용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월별, 일별 루틴을 가져가서 또 놓치지 않게 따라가주고,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알람을 설정을 해서 빠뜨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획을 했을 때 뭐가 변할까? 우리가 기획과 계획을 잘 세우면은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의 질이 상승을 할 거고 비수기 대처가 되고 예산 관리가 된다. 응. 업무 효율은 누락 없이 당연히 실수 없이 계획적으로 업무 처리가 될 거고 불필요한 업무들이 줄어지기 때문에 시간 확보를 통해서 질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획된 내용을 잘 실행을 함으로써 성수기나 비수기가 대처가 되고 그리고 비수기에도 매출 평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계획된 자원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되니까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잘된 기획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매출이 상승하고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말이지만 연간 계획을 하는 치과와 없는 치과의 차이는 크다.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번 같은 일만 반복하고 매년 같은 실수를 하고 비수기는 놀고 성수기는 바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 뭐 잘 되는 치과와 안 되는 치과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되는 치과는 분명히 잘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 연간 기획할 때 꼭 목표 달성과 운영 효율을 이제 높여서 가기 위해서는 꼭 이런 연간 기획들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게 모호해가지고 들쭉날쭉하게 이제 막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 프로모션은 되게 연초나 연말에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막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뭐 금액보다 줄여서 혜택을 못 받아간다던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원장님이 인센도 못 주고 복지도 안 늘어나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잘 계획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기획을 잘하면 매출도 상승하고 우리의 복지도 상승한다. 당연히 매출 상승하면 복지는 따라오는 거. 그걸 기획으로 분명히 이뤄낼 수 있을 거다. 같은 얘기예요. 매출 상승은 복지 상승이다. 계획은 곧 성장이다. 어, 복지가 좋으면 당연히 직원은 좋은 방향성이고 직원이 좋으면 병원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결론은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 계획한 대로 완벽히 될 리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끌어줘야 하는데 리더로서 누군가의 앞에서 끌어주려면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내가 똑바로 가고 있어야 우리 팀원들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까? 운영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과의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고 타겟 플래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기획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나열을 하고 월별 계획과 일별 계획, 일별 루틴까지 가져가져야 되는 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측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혼선 없는 업무 처리를 이룰 수 있고 누락 없이 빠른 실행 목표가 달성되고 예상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매년 하는 일이라도 그냥 하세요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든 함께 의도를 파악하고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기획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목표는 누구여야 하냐? 뭐 여기 우리 원장님 그리고 직원들도 있겠죠? 실장님. 함께 각자 의도를 파악하고 기획하면 아까 모두에게 이롭다고 했는데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큰 틀을 정해놓고 직원들이랑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기에 원장님도 계실 거고 이제 실장님도 있는데 원장님의 목표 항목과 실장님의 목표 항목이 뭐 서로 다르겠죠. 큰 틀에서는 병원이 잘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자의 목표도 있어야겠죠. 어, 사실 환자 때문에 우리 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목표를 잘 잡아줘야지 기획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은 매일 하던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지지부진하게 다 놓치는 상황들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다 놓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매출 쪽일 거고. 실장님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원장님도 도와줘야 되고, 환자도 봐야 되고, 정말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부서 활동이라는 걸 해요. 직원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뭐 기획부, 교육부, 뭐 복지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서로 직원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복지 쪽에 있어서 해야 하는 행사들은 그쪽 직원들 아이디어를 내서 회의를 통해서 가져오고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이제 또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들 정말 많이 나오고 시스템 뭐 매뉴얼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잘 배치를 하면. 그리고 기획부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세요. 그 제가 아까 만들었던 유튜브 블로그 다 그쪽에서 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다 업무를 내려서 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제가 거기에 조언해주고 방향성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 왜 올까요? 당연히 남들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겠죠. 그래서 환자의 목표도 잡아줘야 돼요.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바라는 방향성이라도 뭐 우리 병원에 바라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 관리 그 이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좀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뭐 리뷰라든지 뭐 블로그 리뷰나 네이버 리뷰 이런 거 해서 거기서 건져지는 말들 내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은 더 발전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은 또 아이디어를 내서 가고 시스템적으로 좀 만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메시지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함께 기획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직원과 함께, 실장님과 함께, 원장님과 함께. 이런 기획된 내용을 이제 계획표로 작성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구글로 관리하면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구글의 장점이 공유잖아요. 이렇게 병원 시트에 올려주면 모두가 함께 보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고, 뭐 엑셀이나 문서로 정리해서 뽑아서 다시 보고 할 필요 없이 수정도 쉽게 가능하죠.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공유하고 협업하고 동시 작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연간 기획도 여기에 옮겨두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필터 정렬을 해서 보면은 그 달에 진행해야 되는 준비 기간과 실행들이 다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영상에서 아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체크해서 업무 수행된 것들도 표시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여서 뒤쪽에서 내용을 한번 같이 다뤄볼 건데, 각 치과들에서 되게 하는 업무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혹시 뭐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을지, 혹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치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이제 제 나름대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뭐 녹여내가지고 담아봤는데, 보시면서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들 대화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기획하고 기획된 내용들을 목록할 때는 뭐 병원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진행해야 하는 일정들 살펴보면 뭐 원내, 외부, 뭐 세무,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원장님, 그리고 직원 실장님, 그리고 환자. 그 안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류하고 세부 내용을 나열해보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뭐 어떤 식이 됐건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난 후에 1월에서 12월 월 단위로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부서별, 직급별 업무 정리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뭐 실장 업무, 뭐 실장의 연관 업무, 데스크의 연관 업무, 뭐 진료실, 기타 이렇게 업무로 나눠서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병원에 맞게 이런 카테고리는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보라색 글씨가 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환자 마케팅 쪽이나 매년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좀 표시를 한 거고, 나머지는 루틴하게 꼭 월마다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구글로 이 연간 기획을 옮기는 거는 올해 처음 진행을 해본 거여서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이제 필터 정렬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 제 거 아직 다 못해가지고 이거 끝내고 얼른 하러 가야 돼요. 12월이라서. 일정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원장님 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영업이익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병원 철학이랑 비전도 저는 연말, 뭐 연초에 꼭 발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목적을 꼭 직원들한테 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급여 협상이나 뭐 복지 예산 이런 부분들 꼭 챙겨서 가야 되고 성비수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수기는 사실 비수기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뭐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원장님은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걸 앞쪽에 말씀드린 기획들을
이제 짜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차이를 없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최대의 목표니까. 그리고 마케팅, 환자 관리 쪽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비수기 한정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들 치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해가지고 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비수기 전에 미리 블로그에 이제 올려가지고 그 시기 때 오시면 뭔가를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는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 같은 것도 미리 보내죠. 그 방학 기간에 몰려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 오면 몰리니까 이때 오시면은 좋다라는 내용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거를 조금 분산을 하는 거예요. 비수기에도 좀 채울 수 있게 환자를. 사실 이게 원장님 목표긴 한데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결국은 실장님들이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직원과 소통하고 원장님과 소통해야 되는 우리 실장님들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들 쪽에서 들어가 보면 세간 살림은 다 살고 있잖아요. 원내 일정에서 뭐 채용, 신입 교육, 뭐 여기도 마찬가지 성비수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들, 뭐 직원 면담들, 뭐 상호평가, 다면평가, 뭐 직원 역량 카운트 이런 것도 다 시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들. 근데 그거를 기간을 정해서 뭐 면담 몇 회, 뭐 다면 평가 몇 회 이런 식으로 각 병원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직원 관리 쪽에 뭐 워크샵 뭐 이런 부분들, 송년회 이런 부분들 저희는 이런 거 다 기획부서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나눠서 저는 이제 여기 교육은 교육부서, 복지는 복지부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저희가 복지부에서 매년 이제 송년회 같은 걸 하면은 게임 같은 걸 엄청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갑다 마니또야 마니또 맞추기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고 그다음에 뭐 팀별 스캔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팀의 막내를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게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내 누가 제일 빨리 몇 분 안에 완성을 시키냐 구멍 한 개도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원장님 상품권 푸는 날이죠. 이런 날은 이것도 기획이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진료 환경관리 파트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고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여기 업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원장님 그 서티갱신. 이거 지금 저도 그 방사선 관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 받아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선임 교육 받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지금 받아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께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셔가지고 강의 이제 2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 뭐 14일이랑 20일 몇 개 안 남았던데 그거 꼭 챙겨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 검진 기간 같은 경우도 원장님 자격증 그 갱신하는 거 3년 주기 있으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서 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비 이용 공개 자료 제출하는 것도 저도 이거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이런 것도 꼭 챙기셔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이거는 그뭐 실사를 패스할 수 있는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실사를 패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도 이렇게 전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챙기시는 분들은 꼭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원장님 책임 보험 이것도 꼭 놓치지 않게 갱신 계속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저희가 다 지불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야 하는 업무, 계획 업무 안에 넣어주시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전송하는 거, 1월 7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다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세부 계획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놓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가져가야 되는 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좀 사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하위 업무로 내려서 하고 위임하고 또 중요한 업무도 꼭 실장님께서 손을 타야 하는 업무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개중 업무 처리 꼼꼼하게 하는 데스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해야지 좋다라는 거고 우리 실장님들은 이런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병원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환자 파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 홍보, 마케팅, 이벤트, 연간 행사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VIP
관리, 그다음에 달력 제작, 굿즈 제작,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여서 소아 교정 가방 이런 굿즈도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어떤 마케팅 이벤트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보통 뭐 성인 치과는 어버이날, 명절 이런 거 선물 꼭 챙기는 것 같고, 어떤 병원은 직원의 부모님들을 챙겨서 선물을 해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수능, 입학, 방학 이럴 때 교정치과에서 꼭 챙겨가야 되는 것 있죠. 이런 이벤트들도 한번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소아치과라서 어린이날, 할로윈, 뭐 크리스마스, 병원 꾸미기 이런 것들을 꼭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게 다 선생님들 아이디어로 온 거예요. 소아치과라서 블링블링하죠? 이렇게 되게 하얀 벽이었는데 이거를 하고 났더니 아주 막 사람들이 사진 엄청 찍어서 저희가 별로 홍보하지 않아도 막 인스타 블로그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할로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가는데 이렇게 포토존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저 벽이 너무 아까우니까 애기들 사진 찍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가운 이거 애기들 거 맞춰가지고 했더니 되게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글들이 많이 올라요. 꼭 저 사진들이 들어가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다. 이렇게 같이 하면은. 그리고 뭐 신미치과는 이제 뭐 웨딩데이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후배님한테 굉장히 신박한 이벤트를 하나 들었는데 6월에 꼭 챙겨야 하는 이벤트가 스케일링이랑 미백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미백이랑 스케일링을 꼭 해야 한대요. 6월에. 그 이벤트 당연히 해야 된대. 아무도 없나요? 저희 이거 맞추시면 커피 쿠폰 쏘려고 했는데 아무거라도. 6월 힌트 6월 14일. 아, 여기 우리 또 연차 많으신 실장님들이 오셨구나. 힌트 나왔네요. 키스데이. 어, 맞아요, 맞아요. 키스데이. 키스데이 스케일링이랑 미백 꼭 챙겨야 된다고. 그래, 너무 신박하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게 뭐, 사용할 순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온다라는 거. 이거 커피 우리 서진 이사님인 것 같은데,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작심삼일이죠. 그 인생은 다양한 뭐 이렇게 변수와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살기가 당연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제 헛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툴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툴. 일단은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서 저는 아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냥 쭉쭉쭉 생각하는 거를 바로 뭔가 문서로 옮기려고 하면은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되는데 마인드맵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확실히 좀 정리가 되고 빠르게 그리고 눈에 되게 잘 보인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활용을 해서 알림을 줄 거예요. 계속 놓칠 수 없게. 뜯어놓은 거 있어? 그리고 구글 시트로 데일리 시트를 관리함으로써 이게 실천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툴을 할 거고 사실 초반에 기획만 잘해줘도 거의 실천은 되더라. 그리고 알람이 와주면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제가 마인드맵으로 할 때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요. 이게 생각 정리 과정이 바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생각 정리가 잘 되고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발전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나열을 해줘도 좋다. 제가 아까 그 내용 짰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쭉쭉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저는 대상별로 나눴고 그리고 그 대상의 목적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원장님의 고민은 이거겠지? 그 안에서도 원장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고민을 할 거고 세무 업무는 이런 관리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희는 공휴일 일정을 하니까 원장님이 오픈을 언제 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봐야 되고. 실장님은 좋은 환경, 환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늘 고민을 해야 되니까 환자 관리는 이런 부분들, 교육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빠르게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옆에서 한 가지 더 뻗쳐서 기획 내용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월별로 나눠주고, 옆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거 내용 짜는데 진짜 저 이거 나열을 하는데 한 40분? 40분? 1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연간의 계획과 해야 하는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간 해왔던 일들을 채워 넣는 부분들이기는 해서 좀 더 빠르게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알림을 받아볼 건데요. 구글 캘린더에 이제 그 좋은 기능이 있긴 있더라고요. 구글 시트에다가 내용을 적으면 바로 캘린더로 옮겨지는 기능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수기로 다쳤어요. 구글 강사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마스터를 못해서 한번 제가 다음에 마스터 해가지고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시트에 날짜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했더니 그게 구글 캘린더로 짠 들어가서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까지 제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나 한번 다음 기회에 해보고 이렇게 준비 기간, 실행 날짜, 뭐 월별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을 이렇게 달력별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옮겨두면은 사실 이 캘린더를 쓰는 건 여기 내용을 뭔가 나열을 한다기보다 알림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알림이 와요. 그래서 뭐 모든 일정들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넣어주면은 알림을 받아서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개월도 뭐 일자리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주별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업무 안에 그 업무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두면 알림이 알람 설정은 다시 여기 수정 들어가시면은 알람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앞에 0으로 바꾸면 당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1은 하루 뒤에, 그리고 2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알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들이 일별로 체크해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나열되어 있으면 보기 어려운데 월별 업무만 이렇게 체크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정 계획들이나 시행 날짜 꼭 진행해. 그래서 주로 시행해야 되는 날짜 있죠. 여기에는 알람 설정을 해두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겠죠. 뭐 저는 컴퓨터 오른쪽 아래에서 알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받을 거예요. 핸드폰이나 뭐 워치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받게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사실 이메일은 잘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테스트한 건데 이렇게 캘린더에서 핸드폰으로 워치로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죠. 핸드폰이 울려대고 반복 설정도 이렇게 계속 핸드폰 안에서 5분 후 다시 5분 후 다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천은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기획표를 통해서 전체 관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개인 업무 리스트에 제가 계속 아까 기록이 이제 남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루틴 업무를 제외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여기 이제 다 입력을 해가는 거죠. 오늘 처리한 일들을 뭐 적어 나가거나 그리고 뭐 시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텝이랑 달라서 뭔가를 창출해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사실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뭐 했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빴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록을 안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을 해두면 내가 오늘 뭘 했고, 어떤 날, 어떤 기획을 했고,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들을 잘 적어 나가서
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디어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구글이 오픈시트다 보니까 사실 원장님이랑 공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랑도 공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 일 잘하고 계시는 거 원장님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치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실장님들일 거니까 티 내야죠. 이거 공유 꼭 원장님이랑 공유, 시트 공유하셔가지고 업무 처리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고 있고 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이 기록을 보면서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 업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적고 관리하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세트를 보면 개개인의 역량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은 결국 치과의 역사고 성과고 나중에는 실장님의 커리어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거. 이 안에 다 모든 과정들이 들어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하는 거 보면은 아까 그 연간 계획에 했던 이제 내용들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오늘 그러니까 루틴 업무 말고 내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중요도도 체크해 가면서 어, 오늘 하루 처리해야 하는 업무, 오늘 하루 처리한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 나가면은 되게 좋아요. 저희가 보통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돌아서면 까먹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 상태까지 관리해 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완료했을 때 업무 완료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 시트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보면 좋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기능이 이제 뭐 필터 기능, 그리고 완료 처리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디데이 같은 것도 설정해가지고 며칠 남았으니까 뭐 이틀 전이다, 업무 처리 여기 보시면 숫자 뭐 7일 전이다, 5일 전, 5일 남았다, 이제 이렇게 오고, 지나가거나 이틀 전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음,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틴 관리를 하면은 되게 좋아요. 아까 그 업무 시트에는 새롭게 생기거나 이제 그때그때 생기는 업무들 그리고 뭐 기획 내용들을 이제 다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기록된다면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체크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일별, 주별, 월별, 불규칙, 뭐 이렇게 기획 처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루틴 체크를 해보면 메일 업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메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제가 자주 안 하고 달성률이 높지 않은 업무들도 분명히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업무들을 메일 업무로 넣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들은 하위 업무로 내려서 받쳐줘야 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 업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쭉쭉쭉 체크해가면서, 분명히 27일 동안 매번 했었어야 되는데, 체크가 덜 되고 지금 여기 체크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안 했어도 돌아갔잖아 하는 업무들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좀 내려서 해도 된다라는 거. 그런 업무들도 분명히 보일 거고, 사실 뭐 저는 조금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달성 횟수나 뭐 달성률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체크박스로만 해도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 만든 거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서 루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 시간 관리는 모든 걸 빠짐없이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함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한다. 그리고 이 업무들을 이제 그 목표 횟수 내가 뭐 1월이면은 뭐 근무 기간이 27일, 뭐 2월은 뭐 25일 뭐 이렇게 날짜를 적어주고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달성률 이거는 함수 넣어서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엑셀 함수 잘 하시는 분들은 넣으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냥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체크박스만 해서 가셔도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업무들을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주별에 제가 보라 색깔 표시해 놓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월별로 해야 하는 날짜를 제가 미리 표시해 놓고 이날이 되면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월별도 마찬가지 밑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이면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업무를 좀 놓치지 않게 매일 업무 같은 이거는 아침에 항상 오면 저는 딱 띄워 넣는 그냥 항상 이게 키워져 있는 시트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메일 업무는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사이트를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두시면은 뭐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이 시트 하나로 업무들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상담 환자 관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환자 관리 시트로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구글로 다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 내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다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핸드폰으로도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쉽거든요. 날짜 날짜 입력해주는 칸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그 목록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에 메뉴바 보시면 뭐 색깔 바꾸고, 글자 바꾸고, 뭐 줄 긋고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줄 그어가지고 좀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체크박스 넣는 거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화려한 기술을 부린 게 아니라 내가 넣어야 하는 부분 드래그 해가지고 체크박스 딱 넣어주면은 아까 제가 이제 목표 횟수랑 이렇게 체크박스만 활용해가지고 쓰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까 연간 기획도 제가 만든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드롭다운이라는 기능을 써서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뭐 표는 보통 문서 만드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어, 실장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 관리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뭐 노무, 세무, 외부, 내부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준비 기간이랑 그다음에 월별 실행해야 되는 걸 좀 나눠서 하시면 관리가 좋아요. 왜냐면 아까 필터 정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달력 그 월별 나눠서 적어주고 그리고 꼭 상시 업무와 불규칙 업무, 연간 기획도 꼭 그달에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에도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두 개의 준비 기간과 월별 실행에 넣어주시고 이거는 뭐 시한성을 위해서 이렇게 색깔도 바꿔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고 표시나 입력 거부는 이거 드롭 아니면은 다른 건 안 되게끔 하는 거고, 수정할 때는 이 드롭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로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들이 다, 월별로 다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부 내용에 맞춰가지고, 준비 기간은 1월로 하고, 월별 실행은 뭐 2월로 하고, 구글에다가 실행하는 날짜 실 때 딱 넣어가지고 알람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수행이 되는 거는 다 이렇게 줄이 그어지죠. 이거는 체크박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서식을 조금 넣기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마 그 올 이전 강의에서 한번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문서들 자세히 만드는 거랑 뭐 매출이랑 환자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서 가지고 또 이런 것도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홍보 맞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거는 안에 기능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뭐 색깔도 바꾸고, 뭐 이렇게 예쁘게 더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자. 시간 관리라는 걸 꼭 하고, 각자의 목표 설정과 그리고 함께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함께 기획,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 기획, 목표 설정을 하고 함께 기획하고, 그리고 구글로 기록하고 매일 실천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줘도 오늘 이후로는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록하고 계획하고 기록하고 매일매일을 실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그 시트가 업무 보고서이고 우리 실장님들의 커리어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Is this 이거는 이제 jar 마무리 full? 영상 하면서 강의 마칠 건데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이게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저 영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영상 말미에도 의도가 나오긴 하지만, 의미가 나오긴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찬 것 같아도 언제든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물론 해석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을 수가 없고 그 큰 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쉽고 사소한 일이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을 미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측과 업무를 짤 때 혹은 연간 기획을 짤 때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연간의 중요한 업무를 우선에 두고 월간, 주간, 그리고 일간 업무, 루틴 업무를 짜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의 성과가 달라지고 크게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엔잡러가 대세이기도 하고 직업 이외의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출발이었어도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은 천지 차이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 꾸준한 실행. 여기에 포커싱해서 연간 기획을 하려고 해본다면 선생님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강의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